자, 수학 1에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첫 번째 단원이에요, 여러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는 먼저 지수함수를 배울 건데요. 지수함수를 배우기 전에 지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수에 대한 첫 번째 단원이 뭘까요? 자,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교과서 12쪽 봅시다.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12쪽부터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아래 내용이 있긴 한데 선생님 여기 할게요. 거듭제곱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2를 2번 곱하면 뭐라고 해요, 여러분? 2제곱이라고 하죠. 그러면 3을 5번 곱하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3의 5제곱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것들을 보아왔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거듭제곱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A가 한 번 곱해지면 A의 1제곱이죠. 그런데 A라고 그냥 써도 돼요. A가 2번 곱해지면 뭐라고 할까요? A 곱하기 A는 A의 제곱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뭐라고 읽어요? A의 제곱. 같이 읽어볼까요? A의 제곱. 우리는 여러분 A의 2제곱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냥 생략하고 A의 제곱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A를 3번 곱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고 읽을 때는 어떻게 읽을까요? A의 세제곱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럼 A가 4번 곱해졌을 때는요. 그렇죠. 이럴 때는 A의 4제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 거듭에서 표현하는 것을 거듭제곱이라고 해요. 만약 A가 n개 곱해졌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그렇죠. 이것은 A의 n제곱, A의 n제곱 같이 읽어봐요.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이 A 숫자 색깔을 좀 달리해볼게요. 선생님이. 이 밑에 있는 거, 여기 아래에 있는 거, 이 밑에 있는 거, A는 밑에 있어요? 여러분 위에 있어요? 밑에 있죠. 그래서 이 A를 뭐라고 하냐면 밑 해봐요. 밑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이 N이라는 이 첨수는 자, 이 N이라는 첨수는 뭐라고 읽냐면 맞아요. 중학교 때 배웠죠, 여러분? 지수. 자, 지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는 규칙은 이렇게 한 칸에 공간이 있다면 여기에 밑을 이렇게 크게 쓰고 그 다음에 이 지수는 첨수라고 하거든요. 4분의 1 정도 크기로 써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기둥 위에 이렇게 이 정도 크기로 쓰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거듭제곱을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 거듭제곱들은 표현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지수들로 간단하게 표현이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법칙이 바로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지수 법칙이에요. 자, 지수 법칙. 자, 지수 법칙은 자, 여기 잠깐만 볼까요, 여러분? A의 세제곱하고 A 4제곱을 만약 살짝 곱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A가 3개 곱해지고 A가 4개 곱해졌으니까 총 7개가 곱해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보았더니 어떤 특징이냐면 A의 세제곱 곱하기 A 4제곱은 그렇죠. A의 7제곱이 되죠. 즉 3 더하기 4인 A의 7제곱이 돼요. 7제곱이. 그래서 이제 지수법칙이 몇 개 있을까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5개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5개를 한번 다시 복습해 봅시다. 자, 여기서 A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수법칙이 사용되는 A는 그리고 B는 실수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M에는 자연수라고 합시다. M하고 N은 자연수라고 해요. 그리고 이때 사용된 지수법칙은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좀 전에 했던 A 세제곱 곱하기 A 4제곱처럼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A의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A의 M 플러스 N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가로가 나와요. A의 M제곱의 N제곱.
그 다음에 A, B의 전체의 n제곱은 B분의 A의 n제곱은 그 다음에 곱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나누기도 나와봐야겠죠. a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어떻게 나오는가 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볼까요? 가로 이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죠. 소괄호라고 하죠. 소괄호. 이 소괄호는 가로가 소괄호만 있나요? 아니죠. 중괄호도 있고 대괄호도 있어요. 중괄호는 뭐 집합기호를 할 때 사용하고 대괄호는 가우스 함수 사용할 때도 많이 사용하죠. 뭐 예를 들어서 2.4 가우스 기호였다면 작건의 어떤 최대 정수니까 2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럴 때 사용하는데 이 소괄호는 여긴 줄 게 필요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근데 괄호를 없앤다. 괄호를 없앤다는 것을 우리는 좀 유식한 말로 가로를 푼다 해보세요. 시작. 가로를 푼다라고 해요. 자, 푼다, 가로를 푸세요. 그 말은 가로를 없애세요. 그 말이에요. 그럼 가로가 없어지면 이렇게 간단하게 답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로를 없애려면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뭔가를 줘야 되겠죠. 그렇죠? 가로를 없애려면 무언가를 줘야지 먹고 떨어지죠. 그래서 가로를 없애는 방법은 곱하기를 자 여기서 줄게요. 곱하기라고 그냥 쓸게요. 선생님이 곱하기를 분배한다. 곱하기를 분배하는 법칙이에요. 가로를 풀어라. 가로를 없애라 하면 곱하기를 분배하는 법칙이에요. 자, 이거 꼭 중요해요. 그럼 곱하기를 분배하니까 자, 여기서 한번 살짝 해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선생님 빨간색으로 붙여서 할게요. A의 m제곱의 n제곱이니까 이게 곱하기 지수끼리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A의 m 곱하기 n 이제 생략해도 되죠. 곱하기 교는. 그 다음에 여기는 1제곱 생략돼 있잖아요. 여기서 A가 한 번 곱해졌을 때가 A 1제곱이었으니까. 그럼 여기 지수끼리 곱해요. 그럼 분배하면 A의 1 곱하기 N, B의 1 곱하기 N. 여기도 1제곱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지수끼리 이렇게 분배해 주겠죠. 곱하기를. 그러면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 여기는요. 여기 이제 가로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가로를 푸는 건 아니고 1번 했던 것처럼 똑같이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3 나누기 하면 2분의 3이잖아요. 그렇듯이 이것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죠. 색깔 잠깐 바꿔볼게요, 선생님이. A의 M제곱을 A의 N제곱을 나눈 것이니까 총 A가 M개 곱해져 있잖아요. 그것을 A가 N개 곱해져 있는 분모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약분이 되고 일부가 남겠죠. 이 몇 개가 남았을까요? 그렇죠. A가 n-n개만큼 남았겠죠. 그래서 A의 n-n제곱. 이때 m은 n보다 컸을 때 되겠죠. 근데 공교롭게 m이 n하고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n 빼기 n이 똑같은 수니까 0제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A의 0제곱 1이라고 중학교 때 배웠어요. 만약에 m이 n보다 작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상황이 역전돼서 어떤 상황이 될까요? 그렇죠. 여기 좀 지워볼게요, 선생님이. 지워야 되는데. 지울게요. 여기가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분모가 더 많고 분자가 더 적어요. 개수가. 그럼 여기가 이게 약분이 되고 일부가 여기 남았겠죠. 즉 n-m개만큼 남았겠죠. 여기는 a의 n-m제곱 분의 전체 1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인데 우리는 사실 고등학교 때는요. 자, 지울게요. 이게 의미가 없어요. 모두 다 이제 지수가 확장이 되어서 나중에 실수 범위로 확장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A의 n-n제곱으로 n의 크기에 관계없이 이렇게 나중에 표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한 통속으로. 그런데 여기서 이제 mn이 이제 실수로 확장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지수 법칙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지 거듭 제곱근을 또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거듭 제곱근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거듭 제곱근은 어떤 뜻일까요? 지금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근이 굉장히 중요한 관계에 있거든요. 자, 거듭 제곱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 이쪽에서 할게요. 2의 제곱은 얼마예요? 4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플러스 2의 제곱도 4지만 마이너스 2의 제곱도 4거든요. 그러면 제곱은 하고 물어봤어. 플러스 2야 마이너스 2 제곱은 하고 물어보면 4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그럼 반대로 4의 제곱근은 하고 반대로 물어봤어요. 4의 제곱근은 하고 물어보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제곱하기 전, 제곱을 해서 나오는 결과값이 되기 전 그 근원이 되는 뿌리근. 뿌리가 바로 제곱, 거듭 근이네요. 그래서 이 근이라는 거는, 자, 뿌리근이에요. 한자로 이 뿌리근. 자, 뿌리근. 그래서 근은, 선생님, 여러분, 선거도 했겠죠, 여러분. 어제 선거도 했을 텐데, 근이 여러분이 선거한 게 아니라 이제 부모님 선거했겠지만, 이 근이라는 거는 박근혜 근, 해는 x예요, x. 그래서, 여튼간에 근, 뿌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x를 구하는 거예요. 올레의 x. 그래서 이제 거듭제곱근을 구하는 것은, 즉, x를 구하는 거예요. 근을 구하는 거는 근해, x를 구하는 거라고요. 자, 한 번에 가볼까요, 여러분? 자, 문제 1번은 이따 와서 봅시다, 여러분.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자,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복습해봐요. 제곱하여, 제곱에서 4가 되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2였잖아요. 그러듯이, 그럼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수.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8 맞나요, 여러분?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8 맞죠? 마이너스 8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이다. 이거 맞았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마이너스 8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만 있을까요? 아니죠. 더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 하나는 마이너스 2예요. 그러죠?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 맞아요. 그렇지만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볼래요? 이 근원이 되는 이 x가 마이너스 2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걸 직접 풀어봅시다.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을 했더니 마이너스 8이 되는 거. 즉, 이 방정식 풀면 x의 세제곱 플러스 8은 0. 그러면 x의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은 0. 어디서 많이 봤네요. 인수분해 공식을 사용할 수 있겠죠. x 플러스 2,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 좀 혼동되고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을 위해서 자, 곱셈 공식을 한번 알려줄게요.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인수분해니까 여기는 잠깐 줄게요. 인수분해 공식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꼴은 3차가 나오려면 1차, 2차에 곱해야 되거든요. 여기 a 플러스 b로 가고 여기 1차니까 여기 2차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a 세제곱 나오려면 a 제곱해야겠죠. 끝이 b의 세제곱이 나오려면 여긴 b의 제곱해야겠죠. 가운데는 폭 빠져야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생략됐어요. 플러스 부호는 마이너스 뿔마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여기 홀수 차수일 때 이렇게 돼요. 항상 여기가 뿔마 이렇게 가면 돼요, 여러분. 그럼 여기는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이것이 0이 되든지 뒤에 것이 0이 되든지 또는 이잖아요. 그러면 x 플러스 2가 0이 되려면 x는 이거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2죠. 이렇게가 나오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해는 어떻게 또 구해요? x는? 또 여기서 갈등이 되겠네요, 여러분. 자, 근의 공식이라고 들어봤어요. 근의 공식. 근이라는 게 해라 했잖아요. 근해. 선생님 좋아하진 않지만, 그 사람을 좋아하진 않지만, 순실이 친구, 박근혜를 생각하세요. 근해. 근의 공식은 근을 구하라는 말은 해를 구하라는 말이고, 해를 구하라는 말은 x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x는 어떻게 구하냐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런 일반적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만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거기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또 중3 때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 만약에 b가 2 곱하기 b 프라임 꼴이었어요. 그럼 짝수 형태 꼴이었을 때는 x는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이 짝수가 이렇게 사라지면 돼요. 그러면 짝수 공식이 나오거든요. 이 두 개의 적절한 공식 중에 두 개 중에서 적절한 공식을 사용하면 돼요. 여기는 한번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a가 뭐예요? 앞에 개수가 1이잖아요. 그래서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2니까 b 프라임은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었겠죠. 그렇죠? c는 상수항이니까 c는 4예요. 그러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마이너스 b 프라임이니까 1이죠. 뿔만 요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1 뿔만 요트 1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이네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것은 루트 마이너스 3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표현하죠 여러분? 분리할 때는 서로 갈라서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제곱하기 전에 그 뿌리가 되는 그 근원을 찾아라 이거잖아요. 근이 아까 이게 근이 뿌리근이 뭐냐면 루트거든요. 루트 이 r을 사용해서 루트 이 기호를 사용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는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는 뭐예요? i죠, i. 그래서 얘는 루트 3하고 i를 뒤에다 쓰는 게 좋겠죠? 이렇게 문자 취급해서. 그래서 얘는 1 뿔마 루트 3하고 i는 밖에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자, 여기서는 실근이죠. 얘는 뭐예요? 허근 2개 나왔네요. 그래서 총 근은 몇 개인 것 같아요? 맞아요. 3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듭제곱근은 그 거듭제곱한 것만큼의 개수만큼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밑에 나와 있네요. 여기 중요한 내용. 실수 A의 n제곱근은 복소수 범위에서 n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A의 n제곱근은 X의 n은 A를 만족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만족할 때 이 X가 바로 A의 n제곱근이잖아요. 이런 이 X는 몇 개 있다고요? 이런 이 X는 n개가 있어요. 복소수 범위에서. 누가 이거 알아냈냐면 여러분이 그 수열의 합에서 가장 중요한 가우스 알죠? 가우스 수학자. 가우스. 이 가우스가 이것을 증명했어요. 1부터 n까지 합을 뭐 구하는 거 2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공식 가우스가 발견했잖아요. 가우스가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예요. 복소수 범위에서 n제곱근은 n개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우리가 풀었던 게 바로 이건데요. 예제 1번. 이제 여러분이 따라하기 한번 풀어보세요. 1의 4제곱근을 모두 구하시오. 자, 1의 4제곱근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근을 구하라 했어요. 근해. x를 구하란 말이죠. 그럼 x를 구할 거니까 x의 4제곱은 1을 풀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x의 4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건 1의 4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거 많이 봤죠? 인수분해 공식 중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합차 공식이 되잖아요. 얘는 여러분 그대로 똑같이 해요. x의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x의 제곱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고 그러면 얘는 그대로 가고 얘는 또 이게 1의 제곱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합차 공식 그대로 가면 돼요. 자, 이걸 풀어라 이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났네요. x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는 플러스 i도 있지만 마이너스 i도 있어요. 그래서 x는 이렇게 허근이 2개 나오고 여기에서 x는 뭐가 나올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마이너스 2 나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4제곱근은 몇 개 나와요? 이렇게 4개가 나와요. 4개. 그래서 4개가 나오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이 정말 잘 할 수 있는지 문제 2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 거듭제곱근을 모두 구하시오.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을 구하고 16의 4제곱근을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 교과서 페이지 14쪽입니다. 거듭제곱 근을 구하라. 거듭제곱 근을 구하라. 근은 해를 구하라. 해는 박근혜 할 때 x. x를 구하라 이 말을 했어요. 자, 같이 풀어봐요. x의 4제곱, 세제곱은 마이너스 125. 자, 눈치챘어요. x의 세제곱 125는 0이라는 방정식으로 바뀌었죠. 3차 방정식. 이때 125는 뭐의 거듭제곱일까? 그렇죠. 5 곱하기 5가 100, 5 곱하기 5 곱하기 5였죠? 5의 세제곱. 그럼 이것을 풀어요. 인수분해 해야죠. 아까 잠깐 알려줬어요.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ab. 이게 A고 이게 b라고 생각하면 돼요. 플러스 b의 제곱. 5의 제곱은 25죠. 이때 나오는 x값은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해가 얼마예요? 0이 되려면. 이게 0이 되려면. 마이너스 5. 이것이 0이 되려면 그렇죠. 근해 공식 사용해야 돼요. x는 지금 여기서는 짝수 공식 사용할 수 없어요.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5과 c가 25니까 그냥 근해 공식 사용합시다. 2a분의 마이너스 b 5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2분의 5 뿔마 루트. 여기는 25예요. 여기는 100이에요. 25에서 100을 빼면 뭐죠? 마이너스 75잖아요. 마이너스 75는 그렇죠. 25가 3개에 곱해진 거고 마이너스 3이 곱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25는 여러분 루트를 씌우면 5가 되잖아요. 아 잠깐만요. 이걸 계산할 수 있게 여러분 써줄게요. 선생님이. 얘는 갈라서요. 각각. 갈라서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루트 25는 5로 빠져나가고 마이너스 루트 3은 3하고 i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여기는 뿔마 여기 줄게요. 5 여기 부분을 써야 돼요. 루트 5 루트 3i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허근이 2개 있고 실근이 하나 있고 총 3개의 근이 나오는 거 맞죠? 세제곱근이니까. 그죠?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봅시다. 16의 4제곱근도 한번 구해봐요. 이것도 근을 구하랬으니까 박근혜 정말 싫어하는데 선생님은 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여기에서는 기억하기 쉽게 근해는 x예요. x를 구하란 말이니까 x의 4제곱은 16 x의 4제곱 마이너스 16은 0 x의 4제곱 이 4제곱이죠 16이 x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한 번 더 인수분해 해봅시다. 얘를 더 잘게 부수는 거예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는 0 그러면 여기에서 그는 지금 잘 봐요. x의 제곱이 마이너스 4니까 제곱에서 4가 되는 수는 풀마 2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는 허수만이 가능하죠. 그래서 풀마 2i. 여기에서는 x는 풀마 2가 되겠죠.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i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근 몇 개 나와요? 그렇죠. 4개 나오죠. 4개 나오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복습을 했는데 우리가 안 하고 간 게 있었어요. 뭘까요? 그렇죠. 문제 1번 지수법칙에 대한 문제를 안 풀었어요. 한번 풀어봅시다. 자, 천천히 해봐요, 여러분. 조금 줄일까요? 자, 지수법칙 가로를 없앤다고 했어요. 그냥 없애는 게 아니에요. 곱하기 분배법칙 지수끼리 이렇게 곱하기 기억나죠? A의 6 제곱, A의 4제곱, A의 6개, 4개, 총 곱해지면 몇 개? 그렇죠. 6 더하기 4인
10개가 곱해져 있겠죠. a의 10제곱. 잘했어요. 자, 그 다음 a, b의 세제곱. 자, 이거는 아까 기억나죠? 3 나누기 2는 2분의 3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 b의 세제곱 분수꼴로 표현하세요. 이렇게. 올레어가 1제곱, 1제곱 썼으니까 써주면 자, 얘는 끼리끼리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예요? a 1인데 생략할게요. 여기는 끼리끼리 하면 b의 제곱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봅시다. 여기도 생략된 걸 써주세요. 혼동되니까. a의 6, b의 세제곱 곱하기 b의 3, a의 세제곱. 끼리끼리 계산해 주려고 하니까 여기가 먼저 약분이 됐네요. 이렇게 하면 되네. 자, 6개하고 3개니까 약분되면 여기가 3개 남았겠죠? 6 빼기 3. 그래서 a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참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내용을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쭉 올라가서 여기 내용 하기 전에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실수인 거듭 제곱근 구하는 거. 우리가 예전에 이런 거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 루트 4는 어떻게 되죠? 루트 4는 그렇죠. 2의 제곱이어서 여기 지금 제곱근이니까 2가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띵동 되면서 뭐가 나와요? 2가 나오죠. 이걸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n제곱근 a의 n제곱은 a가 나올까요? 그런데 좀 조심해야 돼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만약 a가 양수일 때는 그냥 a 나오거든요. 그런데 볼까요? 한번 세제곱근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럴 때는 이건 뭘 의미해요?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잖아요. 아, 잠깐만요. 선생님이 조금 뭔가 잘못 썼는데 이게 a가 양수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걸 설명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잘못 썼어요, 지금. 자, 볼까요? 세제곱근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띵동 되면서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제곱근일 때는 그냥 자기 자신 나왔는데 사실은 여기에서요. 봐볼래요? 여기 이쪽에 쓴 게 낫겠네요. 지금 선생님이 공간이 좀 좁긴 해요. 그런데 이쪽에 쓸게요. 자, 마이너스 2의 제곱의 제곱근. 그럼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띵동 하고 그냥 바로 마이너스 2 나오나요?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가 제곱을 먼저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 제곱으로 변한 다음에 띵동이 되어서 2로 나오거든요. 신기하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가 2로 나오고 2가 2로 나왔어요. 즉 항상 양수로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페이지 17쪽 여러분 아니죠. 페이지 15쪽. 페이지 15쪽 여러분 문제 3번을 풀기 전에 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문제 3번을 풀려고 하는데요. 자, n제곱. 자, 루트 4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2의 제곱을 4죠. 그러면 여기는 제곱근이 생략되어 있고 그러면 띵동 해서 2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 음수였다면 이게 마이너스 2의 제곱도 사실은 4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제곱근인데 띵동 바로 되면 안 되죠. 이럴 때는 2의 제곱으로 이 소가를 먼저
풀어줘야 되잖아요. 2의 제곱으로 바꾼 다음에 변형한 다음에 띵동을 해서 결국 1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은 지워버릴까요, 여러분? 이건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띵동 공식을 사용할 때, 선생님이 이걸 띵동 공식이라는데, 띵동 공식을 사용할 때 그냥 바로 하면 안 되고, 지금 n제곱근 a의 n이 바로 a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짝수 거듭제곱근일 때는, 이 n이 짝수일 때는 양수로 바뀌어서 나오죠. 마이너스 2가 2로 바뀌어서 나온다고요. 그죠? 그냥 양수 2는 그대로 2 나온대. 그래서 절대값 a로 나온단 말이에요. 양의값으로. 그럼 만약 홀수일 때는 어떤가 볼 거예요? n은 홀수일 때는 예를 들어봅시다. 세제곱근 n이 홀수 3일 때 봐볼까요? 마이너스 8. 얘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해보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맞잖아요. 그러면 띵동해서 홀수 거듭제곱근인데 이럴 때는 마이너스 2로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홀수일 때는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바로 A가 나온대요. A가 양수든 음수든. 그래서 이 띵동 공식은, 자, 이것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잠시만요.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합시다. 그래서 이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이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아주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문제 3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봐요, 여러분. 세제곱근 125는 뭐예요? 5의 세제곱이죠. 그럼 얼마예요? 띵동 바로 해서 5가 나오겠죠. 왜냐면 홀수니까 홀수 거듭제곱근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럼 밑에도 해봐요. 5가 홀수죠. 그러면 5제곱근 마이너스 243 뭐의 5제곱이죠? 마이너스 3의 5제곱이죠. 그럼 바로 홀수 거듭제곱근일 때는 띵동 하고 마이너스 3 나온대요. 자, 그럼 이제 그 옆에는 여기 같은 경우는 n이 홀수였잖아요. 뭐 3이라든지 5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n이 짝수인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 한번 봐볼까요? n이 짝수인 경우는 반드시 양수값으로 나오라 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4제곱, 256 뭐예요? 2의 8제곱이니까 4의 4제곱이겠네요. 그러면 띵동하고 이 양수값 그냥 4 나오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제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부호를 마이너스를 유지해주라 이 말이니까 부호는 그대로 가져가고요. 여기 부분만 계산을 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 부분 하면 6제곱근 2의 6제곱이죠. 그러면 띵동 돼서 2잖아요. 그러면 부호는 그대로 유지하고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짝수 거듭제곱근일 때는 반드시 양의값으로 4, 양의값으로 2 이렇게 나와주란 말이에요. 좀 더 이해를 돕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선생님이 6제곱근 마이너스 2의 6제곱이었어요. 이게 짝수잖아요. n이 6이어서 짝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띵동 바로 하면 안 되고 2의 6제곱으로 변형된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한다고요. 그런 다음에 띵동이 되어서 2로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죠.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해 잘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러냐면 홀수 거듭제곱일 때는 이제 고민이 없이 그대로 나오는데 짝수 거듭제곱일 때는 제곱에서 어떤 수가 나오는 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가능하다는 거죠. 4제곱에서 나오는 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가능하다는 거죠. 6제곱에서 나올 수 있는 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그 거듭제곱근을 구할 때는 양의값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서 참 그 위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게요. 지금 여기 부분이 중요한데 여기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 윗부분을 한번 오늘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상 거듭제곱근은 n제곱근은 n개만큼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실근은 몇 개 나오는가 그것에 관심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게요. 자, 그러면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A의 n제곱근이라는 말은 X의 n은 A를 만족하는 이거를 만족시키는
x를 뭐예요? a의 n제곱근이라고 하잖아요. a의 n제곱. 그러면 x의 n은 a를 만족하니까 제일 간단한 것부터 해볼까요? n은 2, 3, 4, 5 이렇게 계속 갈 테니까 n은 2일 때를 해볼까요? 그럼 y는 x의 제곱을 할까요? 그리고 y는 a 이것과의 교점이겠죠. 이 곡선과 직선의 교점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교점의 x좌표가 될 텐데 한번 그림을 그려봐요. x축, y축. 교점은 데카르트의 직교좌표. 자, x가 y는 x의 제곱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포함선이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1일 때 1이고 2일 때는 4가 되고 이렇게 점 찍어가겠죠. 그래프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렇게 y는 x의 제곱 y는 x의 제곱하고 그 다음에 y는 a y는 a는 이 색을 해볼게요. y는 a가 축의 평행한 직선인데 만약 a가 0보다 컸어요. 그러면 교점이 몇 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점이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값은 결국은 여기에서는 x의 제곱이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x의 4제곱이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래프가 1일 때 1이고 2일 때는 2의 4제곱이니까 16이 되잖아요. 그럼 더 가파른 모양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폭이 더 좁아진 배추 모양이 될 거예요. y는 x의 6제곱일 때는요. 더 폭이 좁아지겠죠. 어쨌든 간에 항상 교점은 두 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값은 결국 뭐냐면 이 값은 6제곱근 a였을 거예요. 여기는 부호만 반대니까 값은 같고 6제곱근 a였겠죠. 그러면 n으로 고치면 일반화시키면 n제곱근 a하고 마이너스 n제곱근 a여서 이렇게 실근은 어떻게 돼요? 실근은 두 개가 나오죠. 실근. 실수는 두 개가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a가 공교롭게 0이었어요. 이렇게. y는 a. 근데 a가 0이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a가 0일 때 y는 0이라는 직선을 뭐라고 해요? x축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x축은 결국 뭐예요? 교점이 몇 개 나와요? 한 개 나오네요. 이렇게. 여기 하나 나오잖아요. 그죠? 0이겠죠. n제곱은 0은 0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만약에 y는 a라는 직선이 이 밑에 있었어요. y는 a가 0보다 작았어요. 음수였다면 여러분 실제로 그림상에서 곡선과 직선의 교점이 존재하나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는 존재하는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구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허근이라고 하죠. 그래서 허근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실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x의 n이 여기서 n을 고칠게 이제 n을 고쳐요. n이 짝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실근이 두 개가 나와요. 실수가 두 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상황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n이 홀수일 때 두 번째 홀수이면 이 n이 뭐뭐 가능할까요? 여기 n은 짝수였으니까 n은 뭐 아까 같은 경우 x의 제곱은 a 뭐 x의 4제곱은 a x의 6제곱은 a 이런 식으로 계속 갔었잖아요. 그럼 이제 홀수일 때는 x의 세제곱은 a x의 5제곱은 a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제곱근을 구하는 그 방정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y는 x의 세제곱 그래프를 그려봐요. 여기 있네요. 근데 선생님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지금 여기가 x축, 여기는 y축이요. 지금 y는 x의 세제곱 어떻게 구하죠? 1을 넣으면 1이에요. 2를 넣으면 8이에요. 급격히 커지네요. 값이 0일 땐 0이 되고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8이고 절대값만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대칭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8.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원점이 대칭인 그래프가 나와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짝수일 때 그래프 이걸 우리가 우함수라고 하잖아요. 우함수. 어떤 대칭축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대칭, 선대칭인 도형이 나오는 거.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는 기함수라고 하죠. 이렇게 점에 대해서 대칭인 아름다운 도형인데. 그리고 실제로 y는 x의 5제곱 어떻게 되고요? y는 x의 5제곱 바뀌었다고 해봐요. 그럼 1일 때는 1이고 2일 때는 32가 되니까 굉장히 급격하게 커지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죠. 여기는 더 안쪽으로. 여기가 7제곱으로 바뀌었다면 좀 지워볼게요. 여기가 만약에 7제곱이었다면 더 안쪽으로 이렇게 그림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이때 y는 a하고의 교점을 구해봐야 되잖아요. y는 a하고. 잠시만요. y는 a하고의 교점을 구해봅시다. 자, y는 a라는 축의 평행한 직선인데 a가 양수였어요. 그럼 교점은 몇 개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있죠. 이건 뭐예요? 그러죠. n제곱근 a였겠죠. 이 값은. 그리고 만약에 y는 a인데 a가 0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자 x축을 말하죠. y는 a인데 이 a가 0이었다면 y는 0이라는 직선, 즉 x축과 교점은 하나 나오죠. 이것은 n제곱근 0은 0이었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y는 a인데 a가 만약 음수였어요. 그럼 이때도 이 교점이 나는데 이것은 실제로 마이너스 값이 나오긴 하지만 결국 이것도 n제곱근 a죠. 왜냐하면 n제곱근 a예요. 사실은 얘도 이 값도 사실은 이 a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항상 실근은 몇 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근은 한 개가 나옵니다. 실수는 한 개.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알았으니까 우리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a가 실수고 n이 2 이상은 정수이다. 그러면 x의 n제곱은 a를 만족하는 색깔을 좀 바꿀게요. x의 n제곱은 a를 만족시키는 x를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겠죠? a의 n제곱근. 이것 중에서 실수인 것은 몇 개가 되는가 봤더니 만약 n이 홀수라면 한 개, n이 짝수라면 뿔마로 2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선생님이 처음에 보여줬던 게 기억나죠? 플러스 마이너스 2에 제곱을 하면 4잖아요. 그럼 4의 제곱근은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 둘 다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잖아요. 그러면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 하나뿐이잖아요. 그러죠? 마이너스 8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 하나뿐이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8은 뭐 2의 세제곱 그러면 여하튼 간에 세제곱근은 항상 하나예요. 실수가 하나예요. 그런데 제곱근일 때는 여기가 4제곱으로 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 볼까요?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 쳐볼게요. 4제곱이고 여기가 16이었다 해볼까요? 짝수 거듭 제곱근은 항상 어때요? 4제곱근은 어떻게 돼요? 2개가 있잖아요. 실수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가능하다는 거. 이거 기억하세요.